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너 8년차, 그리고 센터를 운영한 지 2년 반, 그리고 체육학 학사, 석사, 그리고 건강운동관리사, NSCA, CSCS를 가지고 있는 염선생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의 주제는 트레이너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가장 주된 목적은 저희 체육학부 학생들 중에서 이제 운동 전문가가 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내가 트레이너든 선수 트레이너든 재활 트레이너든 이런 운동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과정을 나아가면 좋을지 참고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 영상을 남겨봅니다. 일단 이 영상을 시작할 때 제가 성장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릴까 합니다. 저는 사실 체육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 생명과학부라고 하는 학부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과학 선생님이 하고 싶어서 이 생명과학부를 선택하게 됐는데 다니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미경 보는 게 너무 싫어서 나는 이 생명과학부라는 이 전공을 절대 살릴 수 없겠구나.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수영, 이제 꿈나무로 선수 출신으로 이제 대회도 나가고 그렇게 수영을 하다가 중학교 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도 이 팔굽혀펴기나 턱걸이 이런 맨몸 운동 좋아하고 헬스 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는 이제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운동으로 먹고 살 수 있으려면 운동선수는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헬스 트레이너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2013년, 14년쯤이었습니다. 그때가 2013년, 14년쯤이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복수 전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체육학부로 복수 전공을 신청하고 이제 군대에 가서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 군대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때 저는 어떤 걸 했냐면 제가 직접 운동하면서 몸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몬스터짐이 굉장히 운동 정보를 제공해주는 좋은 사이트였습니다. 뭐 우수님이나 아니면은 그 수피님 뭐 운동 블로그 이런 것들 보면서 운동 정보들을 막 쌓아갔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해부학 공부도 혼자서 책을 사가지고 정말 근육 이름을 싹 다 외웠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근육 이름들 싹 다 외우고 이제 군대 2년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제가 가장 크게 가졌던 생각이 이제 생명과학부에서 내 적성이 맞지 않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제가 이번에 꼭 해보고 싶었던 거는 트레이너로 직접 일을 하면서 이게 내 적성에 맞는지 아닌지를 꼭 알아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전역을 하자마자 바로 일자리를 구해서 트레이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되게 부끄러운 얘기고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이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이 없이 그러니까 그 해에 생활체육 지도사를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자리를 구할 때 당시에는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이 없이 일자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딜레마긴 한데 이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저는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격증이 없이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준비 없이 그냥 했냐?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해부학적인 지식들도 알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최대한 회원님들한테 좋은 수업을 하고 싶었던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부끄러운 과거긴 하지만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 없이 그런 트레이너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트레이너 생활을 1년 동안 이제 경험을 쌓고 나서 이제 다시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경력이 생기고 경험이 생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사를 다니는 것만 해도 벌써 트레이너 경력을 3년이나 확보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도 트레이너 생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학교를 전부 다 졸업했을 때에는 트레이너 경력이 5년 동안이나 생기게 되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1번 꼭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육 지도자가 없이 트레이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는 건 이제 나쁜 겁니다. 이거는 안 좋은 거긴 한데, 내가 그래도 체육학부 전공자다라고 하면은 정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회원님들이 갑자기 트레이너 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나는 트레이너를 하고 싶은 사람이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러면은 생활체육 지도자가 없더라도 내가 먼저 경험을 하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트레이너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경험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경험과 동시에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경험과 경력이 쌓여야 됩니다. 저도 트레이너 8년 생활했습니다. 아직도 배우고 있고 아직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앞에 이 8년이라는 경력이 없었다면 제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너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절대 겁내지 말고 먼저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친구를 가르치는 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직접 돈을 받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느끼는 책임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다른 책임감이 생기니까 꼭 경험을 쌓기를 바라는 게 1번 조언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격사항을 어떻게 만들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학부 생활, 즉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 자격증이 꼭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렇다입니다. 자격증이 실력을 이제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이 실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멋진 포장지 같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고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포장지가 별 볼 일이 없다면 사람들은 그 제품을 애초에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너라고 하는 것은 대중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직업인데, 내가 대중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포장지가 좋아야 됩니다. 그 포장지라고 하는 게 자격증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자격증 많이 모아두면 되냐? 아닙니다. 저는 쓰잘데기 없는 자격사항은 적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알짜여야 되고, 자격증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자격증은 내가 그 자격사항에 걸맞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보증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운동관리사는 평가와 그런 기능운동을 사람에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건강운동관리사는 평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에 맞는 기능운동도 운동을 처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운동관리사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운동관리사에 걸맞는 이런 사람의 혈압, 이제 혈당, 그런 것들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거에 맞는 운동도 처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근골격계 질환도 평가하고 그거에 맞는 운동도 처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CSCS라고 하는 자격증은 제가 이제 주기화를 할 수 있다라는 보증 수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포츠 상황에 있어서 그 스포츠가 요구하는 체력 요소들을 분석하고 그 체력 요소들에 맞는 트레이닝 주기화를 짜서 그 선수에게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에 맞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무 능력을 맞춰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꾸준히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증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표로 하는 트레이너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재활이나 이런 퍼포먼스 둘 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잘 고쳐서 그 사람들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겠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운동관리사도 준비하게 되었고 CSCS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선수 트레이너에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수 트레이너는 원래 재활 위주로 많이 뽑게 됩니다. AT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메디컬 트레이너를 굉장히 많이 뽑는데, 저는 재활 전문가도 되고 싶었지만 이 퍼포먼스 전문가도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사항을 골고루 준비하는 대신 제가 되고 싶은 이상향에 맞게끔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자격증을 꼭 추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격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운동관리사와 CSCS는 무조건 따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두 가지 자격증을 추천드린 이유는 1번,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봐 줍니다.
제가 건강운동관리사를 가지고 있고 CSES를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를 사람들은 금방 알아줍니다. 이 이색적인 좀 이상한 자격증을 모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시기한 자격증보다는 대중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으면 능력이 좋은 트레이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격증이 훨씬 더 효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해서 저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자격증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건강운동관리사와 CSCS는 무조건 따라고 추천을 하는 사람이 이제 접니다. 그래서 꼭 그 두 가지는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자격증을 선택한 이유는 기본 조건이 CSCS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고, 건강운동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 체육 계열의 학사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자격증 두 개는 쉽게 표현하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딸 수 없는 자격증입니다. 그만큼 보증이 되어 있는 자격증이라서 꼭 그 보증이 되어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또 이제 생기는 문제점이, 나는 학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떤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두 가지인데, 1번은 이제 학사 편입이든 아니면 체육학부 학사를 따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이 자격증을 온라인으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학사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실전을 해봐야 된다, 아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조차도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라도 학사를 취득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CPT 자격증이나 아니면 이런 4년제 조건이 없는 자격증을 알아보셔서 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자격사항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지, 나는 자격사항 없어도 돼, 나는 생체만 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좋은 포장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자격사항이 생체밖에 없다고 하면은 제가 운동을 잘한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자격증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운동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밖에 자격증을 보지 않으니까 꼭 매번 도전하셔서 건강운동관리사는 꼭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증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운동 전문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꼭 준비하셔서 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활 전문가든 이제 선수 트레이너든 이제 그냥 트레이너든 결국에는 운동 전문가이기 때문에 운동을 알려줘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운동을 알려주는 것은 내가 몸으로 해봐야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운동을 몸으로 하지 않았는데 이걸 전달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너라고 하는 것은 지식도 갖춰야 되지만 실기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굉장히 극단적인 경험주의자입니다.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도 없고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재활 전문가니까 재활 운동만 하면 돼. 아닙니다. 퍼포먼스도 많이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좋은 트레이너가 되려면 내가 내 몸을 극한까지도 끌어당겨 보고, 다쳐도 보고, 내가 다친 것을 재활도 해보고, 그런 고민하는 과정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운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레이너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겠다고 운동을 안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되게 장벽이 낮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지금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되게 많은 트레이너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내가 우위를 점령하고 싶다면 지식뿐만 아니라 실기 능력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하시지 마시고 꼭 실기 능력을 같이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편식하면 안 됩니다. 보디빌딩도 해보고, 역도도 해보고, 크로스핏도 해보고, 필라테스도 해보고, 요가도 해보고, 많은 걸 할 줄 아는 사람일수록 나한테 가지고 있는 무기가 많은 겁니다. 운동은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경험해보고, 최대한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트레이너는 다쳐도 됩니다. 트레이너가 많이 다쳐봐야 회원님들이 안 다칩니다. 내가 운동할 때 다쳐본 적이 없으면 회원님들이 다치는 상황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최대 반복 훈련을 안 해봤는데 회원님들한테 최대 반복 훈련을 시킨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많이 다쳐도 보시고 많이 운동도 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극한도 끌어내보고 그런 다양한 경험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해드린 조언을 총 정리를 해드리면 1번,
최대한 빨리 경험하고 경력을 쌓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냥 시급 5,000원, 그냥 돈 안 주는 곳에 가서라도 경험과 경력을 쌓으셔야 됩니다. 꼭 내가 돈을 받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센터를 찾아가서 일을 꼭 빨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번은 자격사항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좋은 자격증은 좋은 포장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그러니까 꼭 좋은 자격증들 찾아서 공부하셔서 준비해야 됩니다. 바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바쁜 거 모두 이겨내셔야 좋은 트레이너가 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을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부만 잘하는 트레이너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건 기본이고 운동까지 잘해야 좋은 트레이너 될 수 있습니다. 지식만 너무 많이 공부한다고 그걸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운동 많이 해보시고 많이 다쳐도 보고 내 몸을 극한까지도 끌어보고 안 되는 동작이 되는 것도 경험하시면서 운동을 진짜 많이 하는 트레이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운동 전문가를 꿈꾸고 계신 분들, 특히나 이제 체육학부나 이런 전공생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조언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영상이 꼭 트레이너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하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그것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이 영상이 트레이너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